17살 때 창업을 하게 돼서 실명바이오라는 회사 대표하고 있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봐야 돼. 그게 성공한 사람하고 못 해본 사람의 차이인 거야. 삼성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근데 나는 삼성을 만들려고 했어. 통장 보면 해피해. 안녕하세요. 안녕, 과외하러 온 공희준이라고 해. 반갑습니다, 쌤. 쌤, 여기 손소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쌤, 제가 엄마한테 제가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막 창업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찡찡댔거든요. 근데 엄마가 쌤을 불러주셨더라고요. 쌤, 고등학교 1학년 때 창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진짜고 17살 때 어떻게 창업을 하게 돼서 지금 실명바이오라는 회사 대표하고 있어. 오, 쌤 지금은 몇 살이세요? 지금은 21살. 그럼 5년째 하시고 계신 거예요? 횟수로 5년이고 만으로는 이제 4년. 실명바이오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원래 곤충이 먹는 사료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가 먹는 사료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희귀동물들 사료들, 그 다음에 영양제들 이런 거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얼마나 커요? 막 돈 많이 벌어요?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조금 돈을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한다 정도 수준으로 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는 다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태는 다니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조만간 휴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이는 나한테 뭐가 궁금해? 아니 쌤, 제가 지금까지 과외를 진짜 10분 넘게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는 진짜 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창업해볼까요? 청소년기 때 창업을 내가 직접 그 나이 때 해보니까 네. 되게 반대해. 그리고 권하지 않고 싶어. 왜요?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싶고 그게 직업이 되고 싶어서 하면은 힘들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한 번쯤은 망해봐도 된다. 인생에서 뭔가 내가 다음 창업 또는 내가 다음에 큰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보는 건 추천해. 내가 어떤 특정한 것에 미쳐있고 진짜 남들이 봤을 때 미쳐있는 수준이 아니면은 창업이라는 이 필드 자체가 버티기가 너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서 특별하게 1%를 뚫고 들어간 사례가 지금 밖으로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진짜 창업가들처럼 활동하고 있는 게 나밖에 없어. 근데 쌤, 창업이 그렇게 힘들어요? 쌤은 왜 시작하신 건데요? 나는 창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 왜냐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된 계기가 곤충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늘었어.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들 사료값이 답이 없어. 사료값을 벌려고요? 사료값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가 키울 수 있는 곤충들 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다 보면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잖아. 네. 남는 것들 모아다가 팔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창업을 하려면 그래도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으셨어요? 학생 신분? 고민을 시작했을 때 찾은 게 창업 경진대회였어. 사실 나간 것도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갔어, 그 대회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상금을 타고 이런 것보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해줄 것 같아서, 그리고 돈은 플러스 알파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나갔는데 5,770팀 중에 9등을 해버렸어.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도 유일한 수상자고 미성년자 유일한 수상자. 완전 대박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래서 내가 창업 당한 거야. 이게 나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작은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1억을 받았어, 상금으로. 18살 때 고민도 없이 바로 고 이렇게 된 거지. 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럴만하다. 근데 보통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 막연하게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나요? 나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실패를 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해봐야 돼. 시도를 해봐야 돼. 내가 갑자기 새벽 3시, 4시에 사료를 만들 아이템이 뭔가 생각이 났어. 그럼 난 바로 공장을 뛰어나가. 바로 일어나. 새벽 3시는 4시는 상관없어. 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일이 딱 생겼으면 그 자리에서 뭔가 해. 실제로 새벽 3시, 4시에 100번 나가면 99번을 실패를 해. 근데 그 나머지 딱 한 번, 그 한두 번이 인생을 바꿨던 계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게 성공한 사람하고 아직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 처음에 창업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주변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고 처음에 창업을 했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기가 싫었어. 친구들은 성공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지만 나는 성공을 하려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계가 생기는 게 너무 싫었어. 적어도 내 친구들만큼은 내가 성공한 누구라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공희준으로서 친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끝까지 숨겼어. 부모님은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사업을 꾸리고 이런 느낌보다 그냥 가벼운 비즈니스? 내가 키우는 곤충들 정도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숨기고 시작을 했어 처음에. 그때 이제 중3 말이었는데 이제 딱 그 고등학교 원서 쓸 때였는데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일반고에서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경쟁을 하면서, 물론 일반고도 일반고 나름대로 특목고 자사고만큼 힘든 길이 있지만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대신 내가 대학은 꼭 가겠다라고 딜을 해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했어. 그 회사가 커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인 것 같으세요? 근거가 없어도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나는 사실 자기중심적 사고관을 믿는 사람이야. 세상은 나를 위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삼성을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네. 근데 나는 삼성을 만들려고 했어. 내가 적어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삼성을 실제로 만들 수는 없겠지. 정말 낮은 가능성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꿈을 품었으면 삼성을 만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 결국에 지금 돌아서 보면은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던 계기가 될 것 같아. 사람은 꿈이 커야 돼. 근데 그러면 대표 치고는 그래도 나이가 엄청 어리신 편이잖아요. 그럼 사회에서 너무 따가운 시선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회사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나도 나 같아도 우리 회사에 어떤 고등학생이 사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 아 그럼 난 안 만들어줄 것 같아. 저도. 왜냐면 싫을 것 같아. 고등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나도 고등학생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나이에서 오는 신용이라는 게 있어. 이게 사회에서는 존재해. 나도 한창 그때 사춘기라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다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 그럼 지금은 그래도 인정을 받으시겠네요? 지금도 뭐 나이가 어려서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냥 현금 들이밀어. 그냥 어느 정도 고정거래처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나가서는 이미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창업하시면서 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들어오는 압박들, 이런 것들은 내가 실력으로서 이겨내야지.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려서 대출이 안 나와, 또는 나이가 어려서 운전면허를 못 따. 그런 것들도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단 말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 그 방법이 어때요? 없어.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를 말 그대로 이겨낼 방법이 전혀 없어. 우울하거나 이런 거에 그냥 상실감에 빠져있지 말고 딱 구분을 정확히 해. 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건 받아야 돼, 스트레스를. 근데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운명에 맡기는 게 스트레스를 가장 극단적으로 덜 받는 방법인 것 같아. 그러면 창업을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매일같이. 결론적으로 봤을 땐 후회를 안 해. 내 성격상 뭔가 내가 창업을 안 했으면 안 좋은 길로 빠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너무 강하고 의욕이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상한 길로 빠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잘 맞는 직업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난 야자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기숙사도 안 가봤고 수학여행 갔을 때도 나는 뭐 애들 어디 박물관 들어가서 놀고 있을 때 나는 버스에서 일했어. 사실 청소년기 때는 진짜 가족보다 친구가 중요한 시기잖아.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추억이 없어. 그런 것들이 가장 창업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 근데 뭐 통장 보면 해피해. 그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안 자. 에? 잠을 안 자. 어떻게 인간이 잠을 안 자죠? 가능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 이건 인생의 고정이야. 1번이 일이고 2번이 취미고 3번이 가족이고 4번이 친구고 5번이 여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5번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오늘의 스케줄 있잖아. 오늘의 할 일. 볼링을 치러 가고 싶고 친구가 몇 시에 불렀고 일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 밥을 먹재. 그러면 이제 딱 그 스케줄에 맞게 하는 거야. 1번 일을 먼저 끝내. 일이 끝나면 2번 볼링을 가. 그 다음에 볼링이 끝나면 3번 가족들이랑 밥을 먹어.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러면 이건 나가리야.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불러. 친구들 새벽에 술 마시자. 오케이. 근데 친구들 나가리? 그래 빠져. 근데 여자친구가 오케이 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잠이야. 그래서 자는 시간이 적어. 꽉꽉 채워서 시간을 활용하시네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24시간은 의미가 없어. 모든 사람들의 하루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사람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눈을 떠 있는 게 사람의 하루라고 생각을 해. 물론 자는 것도 인생의 하루지만 24시간 중에 나는 12시간을 깨 있고 어떤 사람은 6시간을 깨 있으면 그 사람보다 2배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 근데 지금까지 말씀 엄청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배 안 고프세요? 13시간 전인가? 네.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먹은 짜파게티가 마지막이었어. 13시간도 그럼 당장 간식 드릴게요. 잘 그거 먹겠습니다. 스콘이랑 다음에 아이스티. 스콘이 먼저 올라서. 선생님 왠지 모르세요? 선생님 정말 트렌드를 모르시네요.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제가 먹을게요. 그러면 앞으로의 쌤 인생 목표는 뭐예요? 개인적인 목표는 30 안에 은퇴를 하는 거고 은퇴요?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찍 마무리해야지. 은퇴하시고 뭐 할 건데요? 놀 거야. 30살이 그냥 말로 하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직종을 정리를 하고 싶어. 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새로 다른 직종을 시작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나 떠나요 해도 아쉽지 않을 만큼 돈을 벌어놓는 거. 그게 개인적인 목표고 그리고 회사의 목표는 일단은 당장 기업이 어른들이 말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사람들의 버금갈 수 있는 사이즈로 커지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그 거래 단건에 집중해가지고 돈 더 버는 거? 기업 입장에선 딱 그거. 그러면 꿈이 있는데 막 눈앞에 공부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최고의 방법은 잠을 줄이는 거야. 공부를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생각하면 안 돼. 공부는 그대로 냅두고 네가 남아있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에 한해서 새로운 일들을 디벨롭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인생의 리스크를 덜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6시간 자고 12시간 공부하고 6시간 남잖아. 솔직히 그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6시간을 집에 갇혀서 6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밖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작은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게 가장 큰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 그 방문 열기 전까지는 어떤 길이 있는지 안 보이는데 딱 방문 열고 한 발짝 들이는 순간 다음에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될지 보여. 선생님 근데 진짜 오늘 쌤 말씀 듣고 저는 이제 공부를 그냥 해야겠어요. 근데 저희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엄마랑 상의해보고 쌤한테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에 꼭 다시 한 번쯤은 더 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 부모님 선물은 많이 해드리긴 했지. 금팔찌 막 이런 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골라놓은 거 별대만 해줬고 취미로 볼링 했던 거는 프로 준비까지 했었고 스쿠버 다이빙은 자격증까지 있고